자, 우리 마지막 할게요. 124쪽에 이제 글 보겠습니다. 자,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하자라고 나왔어요. 잠깐만. 자, 첫 번째부터 우리 배워보자. 일단 여기 첫 부분 좀 밑줄 쳐볼래 얘들아? 밑줄 좀 쳐보세요. 여기. 아니면 이렇게 묶어놔봐. 자, 초롱초롱 동그란 눈에 까맣고 예쁜 코, 보들보들 윤기 나는 털,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논증하는 글보다는 약간 문학적인 글 같이. 그래서 뭐라고 써있니 여기? 삭제 별표. 나중에 삭제할 거라는 거야. 글을 점검할 때. 자, 반려견은 귀엽고 깜찍한 외모와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반려견과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며 섣불리 개를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 섣불리 개를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반려견의 보호자가 되려면 개에 관한 지식과 비용 부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개를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차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상황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쳐봐요. 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하여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울 역량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서론이래, 서론. 알겠니? 그리고 초롱초롱부터 흔드는 꼬리처럼 지나치게 문학적 표현은 논증하는 글의 관습에 맞지 않으니 삭제해야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본론 1 이제 봐봐. 자,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해야 되는 까닭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뭐야? 이유 1이야. 첫 번째 뭐라고? 이유 1이야. 그럼 이거는 글쓴이의 객관적이야, 주관적인 주장이야? 주관적이야. 자, 그 다음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자, 온라인 다시 잠깐만요. 온라인 게시판. 자, 강아지를 꼭 산책시켜야 하나요? 강아지 예방 접종의 종류와 비용을 모르겠어요. 강아지 관리를 하잖아, 염증이 생겼어요 등과 같이 반려견과 관련한 지식을 질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질문할까요? 모르니까요. 맞지? 이처럼 반려견에 관한, 자, 밑줄 쳐. 반려견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반려견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래요? 근거 1이라는 거야. 그럼 근거 1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다시, 이유가 주관적, 알겠죠? 근거가 객관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이제 여기 봐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도 8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생겨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래요? 여기 근거 2래요. 근거 2. 객관적 자료야. 자, 이제 7개로냐. 매년 발생하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공간과 인력이 점점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조된 유기견들은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대부분 안락사됩니다. 자,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은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 꼭 필요합니다. 이게 본론 1입니다. 이제 본론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보자. 자, 먼저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에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면 이게 뭐야? EU2야 얘들아. EU2. EU니까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밑줄 치자. 자 보호자가 바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래요? 근거 5번 객관적. 자 이거 읽어볼게요. 그냥 소방청 자료. 동그라미 치자. 소방청 자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11,152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반려견이 짖거나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자가 방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근거 2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민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자료네요. 서울특별시의 자료. 자, 보호자가 반려견이 짖는 원인을 파악하고 꾸준히 훈련하면 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론 2를 봤습니다. 이제 본론 3와 결론 남았습니다. 자, 보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잠깐 봐봐요. 여기까지 주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뭐도 나왔죠? 주관적인 이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뭐도 나왔죠? 근거도 나왔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자격시험 한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겠어요? 따질 수 있잖아. 응? 그럼 이걸 뭐라고 했지? 예상되는 뭐라 그랬어? 반론이라 했잖아. 반론. 그럼 반론에 대한 뭐를 준비해놔야 돼? 반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본론 3 가보자. 자, 이제 밑줄.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보호자 자격시험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상 반론이라고요. 자,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은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놓고 반론 나와있네. 자,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자, 보면 보호자 자격시험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이 나왔네, 얘들아. 독일. 자, 독일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한 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됐니? 됐지? 자, 이제 결론까지 갑니다. 결론. 그리고 여기 밑줄 쳐볼까? 추가야, 추가.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추가할 수 있다는 거야. 독일 얘기만 하고 딱 끝나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자, 결론 갑시다. 반려견 보호자의 자격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모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밑줄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회적 제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자는 거야. 글쓴이는. 자,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여 자, 밑줄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자, 반려견과 보호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하고 물음표로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논증하는 글의 요소 5개,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 반박 돼 있고요. 이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우리도 반려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저 보라색 있죠? 문장을 추가해서 무슨 논증? 유비 논증을 썼다는 거야. 유비 논증이 뭐지? 비슷한 사례를 적용시키는 거. 알겠지? 독일도 이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거야? 그죠? 적용이 될 거야. 이런 걸 유비 논증, 유추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밑에 125쪽에 10번 문제가 있을 거야, 얘들아.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별표 쳐봐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야. 1번. 통시적 관점에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얘들아, 통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관점이야.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인데 지금 이 글에 무슨 역사의 흐름이 어디 있어요? 맞죠? 네. 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얘들아, 여기 전문가가 나오니? 어떤 전문가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땡.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도 없고요. 절충도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의 별표. 동그라미 4번의 별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다. 얘들아, 비유적 표현이 있긴 있다. 어디에? 서론의 첫 번째 글에. 초롱초롱 동그란 눈에 까맣고 예쁜 코, 보들보들 윤기나는 털,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근데 이걸 유지해서 삭제했어. 삭제했지? 그러니까 4번 땡. 5번.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본론 3에 보면 여기 예상되는 뭐 보여요? 반론 보이고 여기에 대한 뭐 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러면 이 글에서 과연 사용한 논증 방법이 뭔지 쓰시오. 11번에 별표 쳐보자, 얘들아. 11번에 별표 쳐보자. 우리 논증 방법 뭐 있었어요? 크게. 연역과 귀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역은 뭐였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결론을 드러내는 거고, 귀납은 뭐였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들을 쏟아낸 다음에 결론을 제시하는 거야. 맞아? 너희들이 이 글 봤을 때 둘 중에 뭔 거 같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연역. 다른 사람은요? 다들 연역 같아요? 귀납? 귀납이에요. 그래서 쓰세요. 찍었는데. 11번은 자 쓰세요. 귀납 논증이에요. 다시 오늘 배웠던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이 글은 무슨 논증으로 썼다고요? 귀납입니다. 알겠어요? 귀납입니다. 외워놓으셔야죠. 이런 거는 귀납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잖아요. 맞지? 뭔 얘기했어요? 보통 크게 보면 무슨 얘기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반려견의 생명을 뭐한다? 위협할 수 있다. 또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준다?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반려견 자격시험을 뭐하자? 의무화하자. 알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다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무슨 논증이라? 귀납이야에 넘어갑시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꼭 풀어주셔야 돼.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 내려갑시다. 자, 마지막 뭐 나왔어요? 맨 위에 제목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지? 공유하기 별표. 자, 자신이 쓴 글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여 생각을 주고받지. 자, 봐. 완성한 글을 우리 지역의 SNS에 올리고 댓글도 살펴봐야지. 댓글을 살펴본다는 거니까 반응을 좀 보고 싶은 거죠? 볼게요. 소민이의 글에 대한 댓글들이래. 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이 기르는 개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개가 공격적 성향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적극 추진합시다. 좋아요 6. 자, 나라 사는 봐봐. 유럽 국가들 중에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얘기 나왔다. 봐. 밑줄 쳐. 반려견 보유세도 부과하고 그 돈으로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나라도 있다. 보통 얘들아 보유세는 뭐 가지고 많이 낸 줄 알아? 얘들아 보유세? 아니요. 부동산. 알겠지? 부동산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유세 세금을 따로 부과하자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합시다. 됐지? 그랬더니 댓글 방긋 나왔어요. 이제 방긋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방긋이
생각 없는 사람이네. 개를 키운다고 세금까지 내는 것은 너무하지. 오히려 보호자가 부담을 느껴서 키우던 개를 버리면 유익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종의 이거는 뭐야? 반론 같은 아니겠니? 반론. 얘는 새로운 주장을 했잖아. 세금을 내자고. 근데 얘가 뭐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 자, 방금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림이 예의를 지켜 댓글을 써주세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떤 부분이 너희들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이 댓글에서.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보통 현실 레알에서는 뭐 써있겠어요? 저 교과서니까 저 정도지. 교과서니까 저 정도지. 실제에서는 뭐 난리가 났겠죠. 맞지? 막 5만 뭐 숫자가 막 보이고, 자, 뭐 욕 써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에 공유하기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7쪽에 자, 요건 좀 시간 줘볼게요. 12, 13, 14 풀어보십시오. 12, 13, 14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2번 좀 같이 봐봅시다. 근데 12번. 자,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5번부터 거꾸로 가볼게요. 동일한 글을 인터넷 누리집의 게시판을 비롯한 지역사회 신문 등의 여러 종류의 매체에 게시할 수도 있다.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글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 또 글을 공유한 후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같은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자신이 속한 단체의 누리집의 글을 게시할 수도 있대요. 자, 1번 보세요. 도서로 출판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될까 얘들아? 공유하기는 꼭 필수 단계는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도서로 출판하고 나서 어때?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유를 꼭 하고 책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치 않아요. 2번 13번 말하는 거죠.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소민이의 글을 다른 곳에 공유하고 있다. 맞습니까? 소민이의 글을 다른 곳에 공유하고 있다.
자체가 지금 댓글이잖아요. 댓글들. 자, 2번. 소민이가 제시한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자, 잘 봐. 1번은 지금 우리는 A라는 댓글 자체를 물어본 거야. 지금 소민이의 글을 다른 곳에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 뜻이야, 이 뜻.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댓글을 쓴 사람들 있지. 이 댓글을 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공유했어, 안 했어? 여기에 지금 우리 동네 지킴이 나라사랑 댓글 방긋 댓글 소민 보이잖아. 여 우리 동네 지킴이랑 나라사랑이랑 여 방긋 있지. 얘네들이 소민이의 글을 다른 데로 또 공유하는 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 소리인 거야. 소민이가 공유시킨 건 맞아. 맞아? 근데 댓글 쓴 사람이 공유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 땡. 2번. 소민이가 제시한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맞을까? 자, 생각 없는 사람이네. 개를 키운다고 세금까지 내는 건 너무하지. 오히려 보호자가 부담을 껴서 키우는 개를 버리면 유기견은 드러나지 않거나 했지. 야, 즉 보유세 부과하자는 게 나라사랑의 말이지 소민이의 말이에요? 아니죠? 소민이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저 방긋이란 놈이 지적한 거는 나라사랑의 말을 지적한 거야. 소민이의 말을 지적한 게 아니고. 3번. 소민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니야. 동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소민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줄쳐 얘들아, 밑줄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어디서? 옆에 쓰자. 누가 제시했죠?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애가 제시했어요. 맞아? 그러면 나라사랑이라는 애가 뭘 제시했어요? 우리도 유럽처럼 뭐를 부과합시다. 보유세를 부과합시다. 이거는 소민이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 맞니? 그러니까 왜 공유하기를 한지 알겠나요? 공유하기를 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욕도 있지만요. 알겠지? 똥글도 있지만 똥글도. 자, 5번. 소민이가 지적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드러나 있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얘들아, 출처는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밝혀야 돼요. 남의 것 갖다 쓰고 출처가 안 밝히면 안 되죠. 2번.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쓰는 글에 사용하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꾸며 쓰면 안 된다. 맞겠지? 봐봐, 얘들아. 사실이 아닌 걸 꾸며 쓰면 안 되잖아. 사실인 걸 써야지. 3번이 정답.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 자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4번이 헷갈렸죠? 근데 이거는 윤리는 아니지. 허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갖다 써? 여기저기 다 써요? 여러분들 우리는 쓰기 윤리입니다. 왼쪽에 진실성과 사회적 역량 고려하기 보여요? 맞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로 4번 고르면 안 돼요. 허락받고 쓰는 거 완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국어는. 알겠지? 자, 5번. 인터넷 누리집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다른 사람의 기분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건 틀렸죠,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선지 2개. 3, 4번이야. 3, 4번. 알겠니? 3번이 정답이고 4번.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 허락을 받았어도 뭐를 밝혀야 돼? 출처를 밝혀야지. 맞아? 허락을 또 동의를 구해야지. 맞니?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그래서 14번에 가장 적절한 건 3번이다. 끝! 뒤에 뭐 128쪽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거고요. 넘어가 보시고. 자, 142쪽 와보실까? 다음 주에 이제 142쪽에 우리 학교 아래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고 보여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 여기 들어갔어요? 아직? 네. 들어간다요? 되게 빠르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4단원에 4-1까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범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아까도 말했지만 1단원부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자, 그렇게 좀 정리하고 자, 요거 숙제 내주겠습니다. 평가 문제. 근데 해야 돼. 어차피 내가 단톡으로 보내줄 거야.
여기.